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 물때하고 수온 체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다 타임이 가장 쉬워요.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바다 타임 검색하면 잘 나오거든요. 천리포항 보면 돼. 여기는 천리포항. 왜 이게 쉬우냐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옛날에는 조금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천리포 딱 보고, 그리고 수온도 천리포항 지금 보면 간조가 8시 31분 간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물이 좀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84, 그 다음에 63, 635 고조차가 한 대략 한 5m 정도 조금 나는데 그 정도는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안전에 관한 거는 별도로 나중에 제가 그 패들보드하고 프리다이빙하고 워크숍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팀에서도 프리다이빙 레벨 1 따신 분들 있죠? 있어요, 3명. 누구? 저기요. 운영위원장하고 회장님. 회장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워크숍을 하면, 제가 가능하면 워크숍을 여기 팀에 맞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을 때 7시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격증 따신 분이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고, 안전 설명.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스노클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뭐 안전사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배우신 분들이야 좀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안 배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 그리고 요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다 수온이 나와요. 지금 수온은 보령 쪽이잖아요. 저희가 이쪽에 보면 보령은 온도가 더 높아요. 지금 20도잖아요. 대천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수온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태안이에요. 태안 수온, 하루리 수온일 거예요. 그러면 수온 아는 여기 태안 파도리 지금 그래프를 보면 17도예요. 17도 한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물이 찬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은 이 표면 수온하고 물속 수온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물이 차가워서 지금 당장 스노클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슈트를 좀 입었어도 물이 엄청 차갑다. 그러니까 바다 타임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게 얘도 볼만해요. 이거는 바람 보는 거. 윈디닷컴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영상 내가 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를 한 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봐가지고 여러 번 봐서 이해를 좀 하면은 나중에, 왜냐면 이거 여기 계속 왔잖아요. 몇 년 동안 와도 물때 고조차 이거 잘 안 와닿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낚시를 한다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어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레저 즐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되는 거니까 관심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풍향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남동. 그러니까 오늘 팔로트로 뜨는데 실제 기상 상황은 어때요? 여기 와서 보니까 잔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기예보는 믿어야 돼요. 일단 잔잔해도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다에 나갔는데 일기예보처럼 됐어. 왜냐면 여기 잔잔하네. 야 우리 저기, 근데 오후에는 예를 들어 12시에는 바람이 세지고 돌풍이 불 거예요 라고 일기예보에 떴어. 야 여기 왔더니 이거 지금처럼 잔잔해. 걱정하지 마, 그냥 가. 그래가지고 한 5km, 10km 갔어요. 근데 그때 돌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돌풍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119 블루가 나오면 112 불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기예보는 저기 인정을 하고, 여기 왔을 때 날씨가 좋다 그러면 무리만 하지 않고 재밌게 그냥 어느 정도 선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그 돌풍이 딱 부는 순간 어때? 느껴지잖아요. 구름이 쫙 오고 바람이 쫙 일어나고.
그때 이제 빠지면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그때 멀리가 있으면 이거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판단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이제 윈드그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리포인데 얘가 좋은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옛날엔 정확했는데 요즘 좀 불정확해요. 열흘치가 나와요. 10일치가. 그러니까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 뭐 하지? 이러면 자 이번 주에 지금 간조잖아요. 다음 주에는 만조예요. 다다음 주에는 간조고. 그것만 알아도 왜냐하면 늘 주말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주 후에는 또 간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만조고. 그리고 지금이 조금이고. 조금이라는 거는 활동하기 좋은 거예요. 일단 물이 많이 안 쓰고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다음 주는 뭐겠어요? 살이. 그것도 주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것만 알아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데이터만 알면 1년 내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살이는 많이 좋았다고 많이. 그렇죠,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람 불거나 이러면은 바람이 안 불면 살이 때도 그냥 활동하기 어느 정도 괜찮은데 바람 불면 주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바람 불면 파도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윈드파인더. 윈드파인더 아시죠? 이건 휴대폰 어플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요거는 끝났고요. 만조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간조 때는 어떤 게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패들보드 투어를 하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한 300m 이상 가면 투어예요. 그냥 여기 여기 나가가지고 한 100m 반경에서 그냥 물놀이 하듯이 튜브 타듯이 패들 타고 놀면 그거는 그냥 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근데 내가 한 300m, 200m 나갔어요. 그거는 투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상부터는. 그 투어하고 레저는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투어 가는 사람이 조류나 바람이나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저쪽으로 쭉 부는데 갈 때는 쉽죠. 1km 쭉 금방 가잖아요. 올 때 이제 들어올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조 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우리가 스노클링을 즐기잖아요. 프리다이빙 식으로 즐기면 상관없어요. 프리다이빙 식은 뭐냐면 부표 저거 놓죠. 앙카. 앙카 놓고 부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육지를 안 갈 거니까. 주의할 거는 물 속에서만 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워크숍에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간조 때는 예를 들어 투어를 갔어요. 그럼 갔는데 뭐 미역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주변에 뭐 불가사리도 있고 뭐 해상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섬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잔잔할 때는 다칠 염려는 없어요. 파도 있을 때는 다칠 염려 있죠. 근데 여러분의 장비를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특히 간조 때는. 신발 제대로 신었는지. 그냥 뭐 얇은 거 신고 이러면 위험해요. 신발 신었어도 굴집 밟으면 면도칼처럼 날카로워가지고 배줄 수도 있어요. 또 장갑 꼈는지. 장갑 없이 그냥 가잖아요. 자기가 굴집 만졌어요. 돌아다니다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피가 나요. 그 피 나는 줄도 몰라요. 왜냐면 그게 면도칼처럼 이게 굴집이 어떻게 자라냐면 우유 자라는데 얘가 그냥 조금씩 자라요. 그럼 그 부분은 진짜로 면도칼보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거기 잘못해서 이렇게 딱 하면 이 굴집이 꺾여가지고 살에 박혀도 박힌지도 몰라요. 너무 얇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기 굴집 박혔네. 가시 박히시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주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낮은 데서 스노클링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드 같은 거를 뭐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스노클링 하면서 보드를 얘를 끌고 다니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보드도 굴집이 이렇게 있는데 보드에 이렇게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파도에 쓸려도 이거는 찢어져요. 조금씩. 근데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잖아요. 그럼 거의 찢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는 찢어지거나 뚫리거나 이렇게.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랜딩할 때도 사실은 이것도 저기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알아서 올라오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보드에 내려서 끌고 가면은 간조 때는 분명히 찢어져요. 100% 끌고 가면. 왜냐하면 불집이 이렇게 있는 데다 이걸 끌고 가니까 그럼 이거를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만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그 체력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체크해서 그 육지에다가 보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들고 나와서 여기 해변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 다시 어느 정도 들어와서 바닥에 안 닿는다라는 핀도 안 닿아야 되잖아요. 핀 닿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닿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보드가 이제 찢어지겠죠. 근데 이제 찢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조금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찢어진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 와서 이제 놓고 이제 가면 돼요. 그러면 바람이 빠지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타다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바람 좀 빠지네. 원래 좀 빠져요. 왜냐면 이게 보드도요. 햇볕에 오랫동안 놔두잖아요. 그러면 앞 때문에 조금씩 사요. 그게 이제 이 인플레터블 보드의 문제점이긴 해요. 작은 건 잘 안 새는데 큰 거는 압이 세가지고 보드 사신 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해변에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좀 저렴한 거는 압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딘가가 팽창해가지고 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이 찢어져서 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그거가 새고 있는데 몰랐어요. 누가 우리 저기 100리포 아니 10리포까지 투어 가자 이랬는데 그거 타고 투어를 10리포까지 갔어요. 당연히 투어 갈 때는 펌프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빠지고 오다 보니까 더 빠졌어요. 근데 심각하게 빠지면은 얘가 이제 제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가 빠진 상태거나 카약 같은 경우도 이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배도 왜 가다가 전복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밸런스가.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출렁거려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얘도 바람이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주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내려오세요. 갈아입고 내려.